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노트 강 독서 봅시다. 사회문화 6강입니다. 요거 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얘기 나오고 로렌츠 곡선 나오죠, 그죠?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다. 그걸 알 수 있는 그래프다. 이거 소득 불평등의 이제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로렌츠 곡선이 있고 그 뒤쪽에 이제 그 소득 점유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득 불평등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면 끝이겠네요, 그죠? 팔마 비율값 입시 나오고 요거는 이제 그 소득 점유율에 대로 이제 그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거고, 요거는 로렌츠 곡선으로 로렌츠 곡선으로 이제 그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겁니다. 봅시다. 뭐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죠, 그죠? 하지만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이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이다, 그죠? 누구는 좀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게 된다, 그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 작업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뭐 생산품이 있으면은 그 생산품을 공동 작업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만든 거다. 넓게 보면 그렇다, 그죠? 인간의 어떤 생산물이 이 공동 작업의 산물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다 치면은 공동의 작업의 산물이라 치면은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사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 물품 생산물이 있으면 그건 다 이제 공동으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생산물은 이제 어떤 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좀 너무 공산주의 개념 같은데? 계속 봅시다. 또 이거 비판하자면 뭐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어떤 생산품을 만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생산품 적게 어떤 기여했을 거고, 또 기여도에 따라 다르지 않나? 다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나요? 이게 또 공산주의 개념 같은데? 이건 또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뭐 평등하게 분배하자고? 참 EBS가 조금 그래요, 그죠? 계속 봅시다. 주장할 수 있지. 그냥 이상한 어떤 거 생각하면, 그죠? 또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 그치?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평등이 조금 돼야 되지.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할 경우에 중국처럼, 그죠? 아니면 북한 지도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살죠. 근데 좀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죠? 막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아. 근데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그죠? 우리나라 정도면 괜찮습니다. 덜 좀 이렇게 막 소득 격차가 되게 심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소득 격차가 있는 거니까, 뭐 공산주의든 아니면 뭐 자유주의든 간에 전부 다 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이제 이런데 매몰돼가지고 와 막 다 평등해야지 막 공산주의로 가자, 이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북한도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삽니다, 그죠? 다 이게 격차가 있다, 그죠?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어떤 뭐 어쨌든 간에 사회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좀 해소되는 게 맞아요. 요 말은 맞습니다. 그래고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죠? 그래갖고 좀 잘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죠? 또 사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죠? 따라서 한 사회의 이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이제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요건 이제 그 사회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게 소득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이런 걸 이제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통계가 그러니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네, 그 말입니다. 이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지니 개수, 그죠? 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 밑에는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그죠? 그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이 로렌츠 곡선 나오는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그죠?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이란 뭔가? 요 그래프죠. 로렌츠 곡선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소득 높은 사람 순으로 쭈루루 나열해가지고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이제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인구 누적 비율이에요. 누적 비율. 그다음에 소득 누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소득 누적 비율을 봅시다. 그러니까 0에서 1%를 보게 되면 0에서 1%. 응?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99에서 100%. 어쨌든 1% 델타 값을 보는 거지. 델타 값. 차이 값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구 누적 비율 여기 1%. 그럼 요 끝에 1% 델타 값. 그죠?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 끝에 1%가 딱 추가되는 순간 이 소득 누적 비율이 확 증가하죠. 응? 여기 1%가 딱 누적되는 순간 소득 누적 비율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 자, 그러면 뭔 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누적된 사람들이 소득 비율이 많을까요? 소득이 많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겠지. 왜냐하면 여기 1%가 딱 추가되는 순간, 그러니까 99%에서 100%까지, 그죠? 그 사이에 1%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델타 값 1% 사람들이 딱 추가되는 순간 소득 누적 비율이 확 증가했잖아요. 기울기가 확 증가했죠. 그죠? 그러니까 1% 사람들이 딱 추가되는 순간 소득이 확 늘었어. 전체 소득 누적 비율이 확 늘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추가되는 순간 소득이 확 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다는 얘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1%가 딱 뭐 이렇게 19%에서 20%로 19에서 20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1%가 그죠? 추가되는 순간 약간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작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좀 작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다. 그래 보면 돼요. 자, 그럼 거꾸로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소득이 많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적다라고 보면 이게 위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프가. 이해되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어렵네, 쉽지 않네, 그죠? 그거 이제 그게 이제 누적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적 비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누적 비율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많냐, 여기 있는 사람이 많냐에 따라 여기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축 처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많으면 위로 볼록 올라오겠지. 이해되죠, 그죠? 누적 비율입니다, 그죠? 이건 좀 영상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는 그죠? 계속 봅시다. 좀 정리해가지고 또 본 채널에 좀 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봅시다. 하여튼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쭉 나열해가지고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과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이다.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요거는 이제 B급 진부물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해. 그러면은 그러면 뭐 25% 0에서 25% 사이에 요 사이 사람들이 추가될 때 이제 25% 소득 비율이 25%가 되고, 그죠? 그다음 또 요 뒤에 25% 사람이 추가되면 또 50%가 되고, 요 뒤에 25% 사람이 추가되면 또 25%가 증가하고, 요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100만 원씩 소득인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의 사람들이 다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평균 내면 25%, 또 이 사람들이 또 25%에서 추가되면 또 25%, 이렇게 이제 y = x, 그죠?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게 이제 완전 균등선이라 한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할 경우에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이제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 이해되죠, 그죠? A 사회와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 요 이제 A가 이제 좀 덜 찾았고 많이 찾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B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1%가 딱 증가하면서 확 늘었잖아요, 소득이. 그죠? 소득 누적 비율이 확 증가했죠. 그죠? 1%가 딱 추가됐어. 1% 끝에 이제 99에서 100% 요 사이 구간에 1% 사람들이 추가되면 소득 누적 비율이 확 올라갔어. 그럼 이 끝에 사람들이 소득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덜 증가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소득
그 격차가 심하고 요놈이 소득 격차가 덜 하겠지. 그거 이해되죠? 완등 균등선은 소득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요거는 소득 격차가 조금 있고 소득 격차가 많은 거지. 이쪽으로 많이 갈수록 소득 격차가 확 증가했다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바짝 붙어 가다가 확 증가했다 그러면 이 끝에 1%가 딱 추가되는 순간 소득 비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소득 누적 비율이 확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끝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 계속 봅시다.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멀기 때문에 A 사회보다 B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이제 심각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네요. 그죠? 이해되고.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제 지니 계수다. 요걸 바탕으로 지니 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다. 지니 계수는 뭐냐?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완전 균등선과 뭐 로렌츠 곡선 A라고 치면은 요 회색 그죠? 요 부분 밝은 회색 부분. 요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 요 삼각형을 말하는 거겠네. 그죠? 요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분모가 요 삼각형이고 그죠? 그다음에 요 하얀 밝은색 그 회색 부분이 요거죠. 요 사이의 면적. 요 곡선과 요 곡선 사이의 면적. 그 이제 그 분수가 되는 그 분수 값을 이제 지니 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삼각형 값으로 나눈 거. 요 면적을 요 삼각형 값으로 나눈 거. 그 분모는 요 삼각형, 분자는 요 회색. 작은 그 밝은 회색. 이다. 0부터 1까지 숫자로 표현되겠지. 분수겠죠. 이게 아무리 커도 요 삼각형까지는 안 갈 거니까. 그죠? 아무리 축 쳐져도 그죠? 요 삼각형까지 안 갈 거니까. 근데 분모가 요 놈이고 분자가 요 놈이다. 그러니까 분자가 작다라는 거지. 항상 그죠? 그렇다. 만일 그림에서 B 사회의 불평등 정도 불평등이 B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 B가 안 그래도 심한데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짝 붙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더 심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에서 이제 더욱 멀어질 거고 더 많이 쳐지겠지. 그죠? 그리고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면적. 그러면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곡선이 거의 삼각형에 유사하게 되겠지. 근데 유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딱 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완전 삼각형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거의 뭐 1과 1의 지금 분모는 고정이 돼 있죠. 이 삼각형이니까. 그죠? 이 삼각형 넓이는 지금 고정된 상황이고 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의 유사하게 되면 1에 가까워지겠지. 그죠? 분모의 값에 거의 가깝게 되는 상황일 거니까. 그죠? 이거 이해되잖아. 그죠? 완전 균등선과 뭐 로렌츠 곡선 B 곡선 사이의 면적이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게 되죠. 이해되죠. 이거 분모와 분자가 거의 가깝게 된다. 근데 분자는 항상 작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는 작은 값일 텐데 1로 점점 수렴해 갈 것이다. 따라서 진액계수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서 된다. 이해되잖아요. 이 그래프가 축 처져 있다. 그러면은 이 끝에 1%가 딱 추가되는 순간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 1%는 그러니까 추가돼도 얼마 증가 안 하는데 여기 1%가 증가되는 순간 확 올라갔죠. 그죠? 아까도 말했듯이 반대로 여기 있는 놈이 만약에 그 소득이 많다. 그러면 이 로렌츠 곡선 위로 올라와야 되겠지. 그 이해되나요? 여기 1%가 증가하면 소득 누적 비율이 확 올라갔다가 이 끝에 별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추가해봐야 조금밖에 안 되지. 그럼 어쨌든 그 사회는 100으로 가면 끝입니다. 그죠? 누적 비율이니까. 그죠? 누적 비율 100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100일, 102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적 비율이 100이니까 끝인 거지. 그죠? 이게 더 이상 안 나가죠.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가 소득이 작고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밑으로 쳐지는 게 나타나고, 만약에 여기가 소득이 많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겠지. 응? 여기가 소득이 작다, 여기 소득이 많고 여기 작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겠지. 이 그래프 이해되죠? 뭐 말하는지. 그죠? 이건 뭐 다시 또 본 영상에, 본 채널에 조금 더 잘 보이게, 글자도 잘 안 보이죠. 그림도 그려가지고 보충해가지고 영상을 좀 잘 올리겠습니다.
문제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어쨌든 그렇다. 이해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그 소득 불평등 정도를 설명할 겁니다. 봅시다.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소득 점유율이 뭔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그죠?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의 인구의 이제 소득 총액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 우리나라 치면 뭐 몇백조, 뭐 천조, 이천조 이렇게 되겠지, 그죠?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그러니까 뭐 열등분하면 열등분, 아니 그 소득 상위에서 소득 하위까지 뭐 몇 등분을 나누느냐, 등분을 나눈 거겠지. 거기에서 이제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 뭐 상위가 몇 % 차지하고 뭐 상위 10%, 상위 뭐 90%, 상위 뭐 80%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 해가지고 그 짝대기로 쭉쭉쭉 그리면, 그죠? 그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겠지. 분위란 뭔가? 소득을 차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그러니까 뭐 상위 10%, 상위 90%, 상위 90%, 상위 10%, 상위 20%, 상위 30% 이런 식으로 나뉘겠지. 나눌 때 나뉜 그 각 집단을 말한다. 1분위, 2분위, 3분위, 쭉쭉쭉 10분위 이렇게 나누겠지. 10분위, 그다음 5분위 요 두 개 얘기를 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이제 소득 크기에 따라서 정렬한 후 10등분을 하고, 그죠?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제일 적게 버는 사람 10등분을 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하위 40% 가구의 이제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하위 40% 총소득, 그죠? 에다가 이제 상위 20% 총소득을 나눈 값이다. 뭐야 그럼 분모가 지금 뭐야 상위 20%, 그죠? 가구가 이제 얻는 소득 점유율, 그다음에 분자가 하위 40%의 이제 가구의 이제 소득 점유율이다, 그죠? 분모가 요놈이고 분자가 요놈이겠네요, 그죠? 10분위 분배율 값이 이제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밑에가 분모가 상위 20% 가구잖아요. 잘 버는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고, 위에 40%가 소득이 작은 사람들일 텐데, 소득이 작은 하위 40, 꼴등부터 해가지고 40%, 그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자기 때문에 이게 작겠지. 분자가 작겠지,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값이 커지고, 분자가 점점 커져가지고 상위 20%와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면 균등한 사회가 될 거고, 그죠? 불평등이 좀 덜한 사회가 되겠지, 그죠? 분배율 값이 클수록 균등 배분한 상태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상위 20%가 상위 40%보다 많겠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은 상황인데, 분자가 지금 더 많이 커지는 상황이면 분배 상태가 좋아지겠지. 위에가 분자가 뭐 하위 사람들이니까, 그죠? 하위 소득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잖아, 그죠? 근데 이 값이 2보다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 어떤 균등한 상황이다 치면은 상위 20%가 의 소득 분의 상위 40%, 그죠? 하위 40%. 그러니까 상위 20%가 분모고 하위 40%가 분자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하다 그러면은 상위 20%의 2배가 하위 40%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나? 설명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죠? 그러니까 상위 20%가 얻는 어떤 소득이랑 상위 40%가 얻는 소득이랑 2배 차이가 나겠지. 그죠? 완전 균등하다 그러면 뭐 상위 20%나 하위 20%나 소득이 같잖아요. 완전 균등한 상황이면, 그죠? 근데 하위 40%가 분자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거지. 그죠? 이해되잖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해되고, 그거보다 클 수가 없는 거지, 더 이상, 그죠? 완전 균등하다 그러면 2가 되겠지, 그죠? 완전 균등하다 그러면 2가 될 텐데, 그거보다 클 수는 없지, 그죠?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이란 게 있네. 요건 이제 10분위 배율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이제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이제 소득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정렬한 후 5등분을 했다. 5등분 했어. 요건 아까 10등분 했는데 5등분 했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이거 뭐야? 분모가 하위 20%고, 그죠? 그다음에 분모가 상위 20%인 거야. 그죠? 아니지. 분모가 하위 20%고 분자가 상위 20%인 거야. 그죠? 나눈 값이다. 5분의 이 배율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분자가 이제 상위 20%잖아요, 그죠? 그 값이 이제 커지면 상위가 소득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값이 클수록 분자가 커짐에 따라, 그죠? 심각한 수로 해석할 수 있다, 맞지? 예를 들어 5분위 이 배율 값이 6이라면 6배란 얘기잖아. 그럼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6배가 더 많이 벌고 있네, 그죠? 6이라면, 그죠?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은 소득을 점유한다는 의미로, 그죠?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네. 바로 보이죠. 6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6배란 얘기니까, 야, 이건 너무 차이가 많네. 이게 심하네. 이렇게 보는 거겠지. 그죠? 이제 10분위 분배율과 이제 5분위 배율, 요 두 개를 봤습니다. 그죠? 뭐 이해되잖아. 그죠? 하여튼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5분위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20%의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네. 왜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와 상위 20%를 비교하고 5분위 배율은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하냐? 왜 비교하냐? 그 합리적인 근거를 말해봐봐. 뭐 30% 70% 해도 되고, 뭐 할 텐데 왜 이렇게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죠? 예, 이에 대해 가브리엘 팔마 이 사람이 수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의 상위 11%에서 60%, 상위 10%에서 이제 뭐 60%요 사이 간격. 그러니까 50% 정도 되네요, 그죠? 중앙소득 50%. 여기 이제 중산층쯤 되겠네요.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군요. 그 중산층들이 한 10%, 상위 한 뭐 10%에서 하위 한 상위 한 60% 이내, 한 50% 정도는 뭐 크게 뭐 변하지 않더라. 중산층이. 그걸 발견했답니다.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 계층과 하위 40%의 상위 10%의 소득 계층과 하위 40%의 소득 계층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위 40%랑 위에 꼭대기의 10%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더라. 발생하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제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가장 심한 게,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하는 사회는 상위 10%와 하위 40%,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좀 효과가, 얘들이 차이가 심하더라. 그죠? 좀 표가 잘 나더라. 확실히 드러난다. 그 사이에 있는 50%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이라서 크게 큰 변화가 없다. 그게 맞나?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중산층이 지금 변화가 없다고? 아닌데? 중산층이 확 내려가고 있고, 중산층이 지금 붕괴돼가지고 좀 쭉쭉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게 좀 이상해요, EBS가. 하여튼 그렇다,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며 어떤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제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 그 주장했다. 팔마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진짜 다 그런 게 아니고 팔마가 그렇게 주장했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가 제시한 팔마 비율값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 이제 팔마 비율값이다라고 보는 거지. 이 사람 주장에 이제 중산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죠. 틀렸습니다. 중산층 비율은 중산층이 잘 살 때가 있고 중산층이 못 살 때가 있어요. 그죠? 틀렸어요. 그죠? 네, 이 정도 보고 또 자문지문으로 넘어갑시다.